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브렌트포드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가 끝났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그리고 이후에 한준TV 푸틱스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준TV 유튜브 구글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준TV는 한준TV와 더불어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새로운 한준TV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영상 보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준TV에서 오랫동안 연재해왔던 또 연결해왔던 유럽 현지의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 해설위원의 손흥민 선수 경기 분석과 비평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와 실망스러웠던 0대0 무승부 이후 몬토 해설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알베르토 몬토 해설위원은 스페인 출신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최대 라디오 매체 중 하나인 토크스포츠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프리미어리그의 스페인어 버전, 스페인어권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인 다진 스페인판을 운영하면서 스페인은 물론이고 스페인어권 국가, 남미 지역의 상당수 국가들의 프리미어리그 중계방송을 송출할 때 그 분들이 볼 수 있는 해설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해설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에스턴빌라와의 경기 헤드트릭 할 때 몬토 해설위원이 다진 에스파냐에서 또 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토트넘이 지금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튼전, 브렌트포드전 2연속 무득점에 유효슈팅까지 없는 경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잘 나가던 토트넘이 왜 부진한 것인가 몬토 해설위원이 상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친구들. 알베르토입니다. 브렌트포드전 무승부는 안 좋았습니다. 브라이턴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아주 나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무승부였습니다. 브라이턴전에도 골대 안으로 간 유효 슈팅이 없었는데 브렌트포드전도 그랬어요. 두 경기에서 총 14개 슈팅이 있었는데 단 하나도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공격의 모든 면이 좋았고 좋은 흐름을 타던 팀이었는데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경기였어요. 모든 점에서 제가 가장 안 좋았다고 보는 점은 슈팅이 상대 팀보다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브라이턴과 브렌트포드가 토트넘보다 훨씬 더 많이 슈팅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그렇다면 왜 두 경기에서 이런 경기를 하게 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표의식이 전혀 없는 팀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경계할 일이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잔류를 해야 하거나 유럽 대항전에 나가야 하거나 우승컵을 노리는 팀은 상대를 이겨야 할 의지가 강한데요. 그런데 브라이턴, 브렌트포드처럼 목표가 없는 팀을 상대로 강도, 의지, 속도, 리듬에서 밀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두 팀 모두 겸허했고 지금 숙제가 많은 팀이었죠. 중위권에 있는 두 팀에게는 최근 벌어진 두 경기에서 토트넘을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분석한 첫 번째 원인은 피로입니다. 콘테 감독은 로테이션을 안 하죠. 토트넘은 지금 많은 컵 대회에서 탈락했어요. 수개월 전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했고 카라바오컵도 탈락했고 FA컵은 미들즈브러전에 탈락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부터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같은 선발 선수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토트넘은 매달 많은 경기를 치러왔어요. 그런데 어떤 선수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요. 공격 3명은 쿨루셉스키, 해리 케인, 손흥민이죠. 이 3명은 최근 1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12경기 연속이요.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수 3명은 데이비스, 로메로, 다이어죠. 12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11경기는 프리미어리그, 1경기는 미들즈브러전이에요. 중원은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는 최근 9경기 연속 출전이고 9경기 모두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토트넘은 두 달 사이에 12경기를 했는데요. 같은 선수만 써서 5, 6경기마다 한 경기를 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쉬지 못했고 로테이션이 없었어요. 모든 포지션 중에서 공격 3명과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키플레이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최근 토트넘의 타격, 갑자기 부진하게 된 이유는 아무런 목표도 없는 팀을 상대로 쉽게 당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활기를 불어넣을 선수가 없고 휴식을 주지 못했죠. 어떤 팀이든 내부 경쟁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피로 누적, 이 피로 누적이 사실은 뭐 최근에 컵대회가 없다고 해서 그와 관계없이 같은 선수가 계속해서 뛰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콘테 감독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의 격차가 크고 또 팀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주전 선수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몬토 해설위원이 그렇다면 콘테 감독은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변화를 했어야 되는지 본인의 의견과 더불어 상황 짚어드립니다. 한 번쯤은 벤탄쿠르 대신 윙크스를 선발 출전시키거나 쿨루셉스키의 자리에 베르바인이나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해봐야 한 것이죠. 수비 라인에도 빌드업이 되는 다빈손 산체스를 데이비스나 다이어 대신 투입해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콘테 감독은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콘테 감독이 얇은 선수층의 팀을 운영 중이란 걸 이해합니다. 힘든 여건에서 어려운 팀을 맡아 정말 잘해낸 것이죠. 지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콘테 감독 덕분입니다. 콘테 감독이 하나의 블록처럼 팀을 만든 덕분이죠. 같은 선수를 계속 유지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려왔어요. 하지만 결국 5-6일 간격으로 프리미어리그의 격전을 계속 치르고 또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중 한 명씩은 돌아가며 휴식을 주고 팀에 활기를 줘야 했어요. 토트넘의 부진을 분석하자면 빌드업이 느렸고 2경기 연속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열세로 경기했죠.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골잔치를 벌였는데요. 전반전 경기를 돌아보면 토트넘이 이길 자격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에스턴 빌라전에 이름 골이 나온 덕분에 이겼고 브라이턴, 브렌트포드전도 부진한 경기력은 이어진 겁니다. 강렬한 압박, 적극적인 압박이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중원을 작동하지 못하게 했어요. 매번 내려와서 뒤로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고요. 중원의 선수가 밀집된 경기에서 활기찬 선수, 신선한 선수가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은 그야말로 블랙아웃 상태, 전혀 작동하지 못했는데요. 뒤에서 공을 전개하지 못하면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토트넘이 최근 2경기에서 총 14개 슈팅을 하고도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꾸준하고 이런 피로 문제와 관계없는 월드 클래스 선수거든요. 케인,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다. 다만 나머지 포지션의 선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과 경쟁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지원을 못 받은 상황 속에서 활약을 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런 오판들, 로테이션이 필요했었다, 선수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었다. 이와 더불어서 1월 이적 시장에 벤탄쿠르와 쿨루세스키를 데려온 건 좋았지만 또 다른 판단이 잘못된 게 있었다라고 몬토야 해설위원이 지적했거든요. 과연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몬토야 해설위원의 의견,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정신적인 신선함이 떨어진 거예요. 2달 동안 로테이션 없이 모든 경기를 다 치른 선수들은 이렇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유령 같았어요. 오늘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쿨루셉스키도 마찬가지고요. 해리 케인은 뒤로 내려오는 걸 봤고 경기 막판에 멋진 슈팅 시도가 거의 들어갈 뻔하기도 했죠. 들어갔다면 정말 원더골이 됐을 텐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틀을 갖춘 플레이를 통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콘테 감독은 다음 경기에 최소한 2명은 선수는 바꿔서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라는 2명의 중요한 선수를 보강했죠.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반니 로셀소는 비아레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돌아온다면 벤탄쿠르에게 휴식을 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원은 그렇고 공격진에는 브라이안 힐이 직진성과 속도, 짜릿함을 줄 수 있고 중원에 은돈벨레가 있었어도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정리해야 하는 수순이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만 있었다면 한 명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로셀소, 은돈벨레, 브라이언 힐이 조금은 일부는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몬토야 해설위원도 이전 영상들에서 이런 선수들의 문제라든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콘테 감독의 선택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또 다른 화제의 중심은 바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였는데요.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인터밀란에 갔다가 심정지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브렌트포드 입단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와서 토트넘을 상대하게 됐는데 최근 너무나 활약이 좋다 보니까 많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이적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팀이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복귀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토트넘 복귀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가능성은 어떤지 유럽 현지에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몬토야 해설위원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 에릭센이 브렌트포드에서 대단한 경기를 펼치는 걸 봤습니다. 토트넘에서 뛸 때 에릭센을 좋아했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로 뛴 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요즘 토트넘이 하는 경기 형태와는 에릭센이 맞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에릭센에서 확실한 포지션이 없어요. 포체티노 감독 시절 4-2-3-1 포메이션에서 에릭센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죠. 9번 공격수 뒤에 자리에서 경기했어요. 3명이 자리하는 2선 공격수 중 공격형 미드필더죠. 4-3-3 포메이션을 쓸 때는 2명의 인사이드 미드필더로 뛰었고요. 수비보다는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콘테 감독의 3-4-3 포메이션에서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기에 수비적인 면, 전술적인 엄격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격진은 윙어를 쓰고 있어요. 속도감을 갖춘 빠른 선수들이나 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상대 수비를 등진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필요하죠.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돌아오는 걸 본다면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브렌트포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릭센이 토트넘에 가서도 이렇게 활약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 딱 맞지 않는 선수죠. 인테르에서 콘테 감독과 함께할 때 첫 시즌에 에릭센은 많이 뛰지 못했고 교체 선수였어요. 두 번째 시즌에는 주전이었지만 중요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아니었죠. 한준TV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 스카우트 H코너라든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사실 에릭센이 오면 좋겠지만, 오면은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콘테 감독의 최우선 옵션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원투아 해설위원의 분석으로도 사실은 콘테 감독의 현재 축구 전술에 에릭센은 안성맞춤의 선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몬투아 해설위원이 토트넘이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콘테 축구가 궤도에 오르고 있던 초기에도 토트넘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현 상황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아스널이 정말 놀라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몬투아 해설위원, 지금도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가능성 진출 유력하다고 보는지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구도 몬투아 해설위원의 최신 생각 전해드립니다. 4위 경쟁 상황을 분석하자면 아스널과 토트넘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상 4위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점이죠. 웨스트햄은 유로파리그 경기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요. 아스널이 솔직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질 거라고 봤던 첼시 원정에서 4대2로 이겼고 메뉴를 상대로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스널이 4위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아스널 맞대결 경기가 열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경기 전에 토트넘은 안필드 원정을 치러야 해요.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안필드에서 이기지 못하면 비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스널이 그러면 한 경기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경기 외에 한 경기를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아스널은 웨스트햄 원정이 있고 뉴캐슬과 홈 경기를 치르는데 지금 시점에 예상하기는 까다롭습니다. 토트넘의 희소식은 다음 주말에 레스터 시티를 상대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리그에는 목표 의식이 없는 팀이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에서 로마와 경기를 치르는 중이고, 그래서 리그 경기엔 동기부여가 없어요. 로마와 경기에 집중해 토트넘전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진출권이라도 얻으려는 레스터이기에 토트넘이 브렌단 로저스의 팀을 상대로 유리합니다. 분명히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몬투아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라운드 상대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라는 점이고요. 또한 아스널은 웨스트햄전이라는 조금은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2연속 무승, 2연속 유효슈팅 0회, 2연속 무득점을 깨고 다시 한번 골맛을 보고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준TV의 새로운 채널 한준TV HANJUNETV 영문으로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운 채널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TV에서 계속해서 한준TV에서만 볼 수 있는 알베르토 몬토야 스페인, 유럽의 현지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의 분석과 비평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